예, 일주일 동안 잘들 지냈나요? 음, 저번 주에 중간고사 치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니티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이제 중간까지 왔는데, 중반부로 왔는데, 이제는 그 유니티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클래스들이나 이런 것들의 상속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반복을 좀 열심히 하라는 그 생각에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됐으니까, 의도를 이해하고 자주 반복을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기본적기를 다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시작을 해보죠. 예, 일단 그 유니티 한번 띄워보고요. 유니티 띄워보고 새로 프로젝트 생성할까요? 2D로 생성하도록 하고 이름은 그 샘플로 하죠. 샘플 5로 하겠습니다. 5로 하고 생성을 하도록 합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유니티의 이제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할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우리 빈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요. create 그죠? empty 하나 만들고, 그다음 여기에 프로젝트에다가 스크립터 테스트 하나 만들죠. 그리고 테스트를 갖다가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어태치 해주고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우리 상속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모노 비헤이비어를 갖다가 라는 클래스를 상속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그냥 쓰고 있었지만 모노 비헤이비어에 있는 메소드 중에 여기 보시면 스타트라고 하는 메소드,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를 재정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 첫 시간으로 해서 runtime.kr 오시면은 거기 C#.net이라고 있을 겁니다. C#.net 눌러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니티는 C#이라는 언어를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C#이라는 언어에서 우리가 그 좀 이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만 이게 내용이 많은데 필요한 부분들만 좀 뽑아서 할 건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제 다형성에 대해서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형성 뭐 이런 말들은 일단 놔놓고 메소드 오버로딩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건데 어,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로딩 여기 적을까요? 오버로딩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오버로딩이고요. 얘는 오버라이딩이고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버로딩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니까는 그 다중정의라고 해요. 여러 개 다중으로 한 데서 정의를 한 데서 다중정의라고 하고요. 얘는 재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쓸 거는 요 오버라이딩을 쓸 건데, 그래서 오버로딩하고 요 두 개를 갖다가 먼저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로드라는 것이 적재잖아요, 적죠? 그죠? 적재. 적재라는 건데 그 오버해서 적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여러 개 한다 해서 다중정의라고 하고요. 오버 이건 라이드잖아요. 라이드가 위에서 타는 걸 라이드. 위에서 타버린다고 해서 이거는 짓밟다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래 있던 걸 재정의한다라고 해서 재정의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단어를 갖다가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요거 오버로딩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에서 오버로딩 하는 거를 갖다가 유니티로 조금 해볼 텐데 어, 이제 요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하고 오버로딩 하고 오버로딩을 한 다음에 이제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상속 다음에는 이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라이딩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이렇게 되면 오늘 아마 그 진도는 다 마칠 것 같고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것들 좀 더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 우리 동영상 강좌에서는 실습 따라하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프로젝트 만드는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코드 실습만 할 건데요. 그래서 요 부분들 갖다가 머리 좀 숙지를 좀 하시고 얘기를 좀 진행하자라는 거죠. 일단 단어를 먼저 외워야 됩니다. 오버로딩. 로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적재인데 적재 혹은 뭐 총알을 장전하다인데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적재라고 합니다. 로드를 갖다가 그래서 로딩 아니고 오버해서 로딩한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때는 오버가 위에거든요. 위에서 뭐 한다? 라이딩 타버린다. 우리 라이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이딩이라 타버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짓밟아 버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위에서 탄다는 얘기가 그래서 짓밟아 버린다 해서 재정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움할 때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좀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갖다 이제 짓밟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제 오버로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딩부터 한번 보는데요. 다양성이라는 말을 일단 나눴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가 구현하는 방법이 오버로딩이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다형성이다. 폴리모피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나눴고 자 일단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부터 봅시다. 다중정의죠. 다중정의고 자 이거는 뭡니까?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적는 거다. 이름이 같은데 메소드를 여러 개 적는 거라는 거죠. 시그니처라는 단어가 있는데 시그니처는 뭐냐니까 메소드를 구분하기 위한 구성 요소다. 그죠? 뭐 어떤 AAA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라면 요 메소드가 있다라면 요때 요 AAA라는 요 이름 그죠? 요거 메소드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int i 그죠? 뭐 더블 D 이렇게 적어준다라면 좀 그렇네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더블 D 이렇게 적어준다라면 이렇게 int나 뭐 더블 이렇게 해서 있는 것들 요 개수가 뭐냐니까 이 개수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가 개수. 매개변수 자료형은 뭐냐니까 여기 int형이니 혹은 여기 또 뭐 더블형이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 번째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죠? 시그니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다르면은 메소드를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번, 2번, 3번 중에 한 개라도 다르면 이걸 갖다 이제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그니처 중에 요 밑에 있습니다. 3번을 위해서 2번에 있는 존재하는 건데요. 메소드의 이름은 동일하게 하고 뭐 시그니처 중 하나라도 다르게 정의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 오버로딩의 그 개념이 이렇죠. 그래서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념적으로 메소드 오버로딩의 개념은 무엇이다? 그죠?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게 원래 안 되나? 원래 안 됩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우리가 함수 단계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리턴 타입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리턴이 다르더라도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리턴이 안 될까 생각해 보면 먼저 얘를 호출할 때 뭔가 구별이 돼서 호출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호출하는 수준에서 리턴 값은 포함이 안 되니까 그죠? 리턴 값은 뭐가 된다? 그 리턴 값은 리턴 타입은 다중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성자도 오버로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생성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 쓰노하니까 사용의 편리를 위해 쓴다. 자판기의 동전 투입구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 자판기가 이래 있으면 그죠? 동전 투입구가 있단 말이죠. 동전 투입구가 있단 말이죠. 여기다가 우리는 뭐 5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뭐 100원짜리, 그죠? 500원짜리 이런 걸 넣을 겁니다. 요새는 10원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많이 돼 있는데.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50원짜리 넣는 그 동전 투입구하고 100원짜리 넣는 거 투입구하고 500원짜리 있는 투입구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야 된다라면 어, 안에서 이제 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좀 편리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따로따로 다 받으니까 편리할 수도 있는데 이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걸 막 나눠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투입구는 한 개밖에 없단 말이죠.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쭉 가면 여기에 그죠? 제일 작은 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으로 작은 틈, 그 다음에 큰 틈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뭐 한다? 50원짜리 굴러 떨어지면서 50원짜리 이 작은 틈에서 밑으로 내려갈 거고 만약 이게 100원이나 500원짜리 못 내려간단 말이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분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00원 어떻다? 이제 여기서는 못 들어갔지만 여기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또 분류가 될 거고 그죠? 500원짜리는 뭐 여기서 그죠? 내려가서 분류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들기는 요 기술자는 이 자판기를 만드는 기술자는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 내용들을 바꿔내야 되니까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씩 요 밑으로 굴러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그냥 계속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동전 투입구에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본다라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름은 메소드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 자판기 동전 투입구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전통적인 C++ 같은 데서 뭐라고 썼다? 함수 중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함수 중복.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라는 걸 이제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이제 이제 ad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보내주면 이걸 갖다가 뭐 해가지고 그죠? 계산을 해갖고 이렇게 리턴하는 이 값을 리턴하는 그죠? 인트 값을 리턴하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가 이제 뭐다? 꼭 정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수도 있을 수 있고 뭐 더블형, 실수형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I add 요거처럼 I add 그죠? i는 뭐 딴 거 없고 그냥 인티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정수를 넣는 그죠? 메소드를 만들고 f add 해가지고 플로트와 플로트를 넣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더블 add 해가지고 더블과 더블을 넣는 거 그죠? add 3 해가지고 세 개를 갖다가 합하는 거 만들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제 만들면 그죠? 어떨까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전부 add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하자. 단 이게 어차피 매개 변수의 개수나 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는 이제 C샵이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이게 된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C 언어에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객체 지향 언어에서 보통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메소드를 만든다라는 거죠. 왜 만드노 하니까 당연히 사용의 편리를 위해 만든다라는 거죠. 누가?
이 메소드들을 갖다가 사용하는 개발자가 쓰기 편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 오버로딩 하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 다중정의라고 한다. 하는 걸 뭐 한다.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갖다가 여러 개 쓰는데 시그니처를 달리해서 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의 이름은 동일하고 하게 하고 뭐 시그니처 중 하나라도 다르게 정의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죠?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하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걸 좀 구현해 볼 텐데 어쨌든 저걸 갖다가 먼저 머릿속에서 좀 숙지를 하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예제가 요래 있습니다. 예제가 이래 있는데, 자, 요 예제는 당연히 C샵 예제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유니티니까, 유니티에서 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한번 해보죠. 됐죠? 자, 일단 요 밖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클래스 하나 만들죠. 원래 클래스는 뭡니까? calculate라고 하는 클래스를 일단 만들 건데 원래 클래스는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여기 테스트 클래스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름이 뭐다? 우리 파일명이 테스트 클래스란 말이죠. 자, 봐요. 여기가 이제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의 이름이면 여기 파일명이 테스트란 말이죠. 그러면 CALC라고 하는 요 클래스는 어디에 넣겠다? 사실은 탭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만들어갖고, 그죠? CALC. 뭐 CS 파일 이렇게 여기다가 만든 게 좋죠. 이 내용 갖다가 만든 게 좋은데 지금 실습이니까 그냥 여기다 같이 만든다. 그래서 보통은 한 개의 클래스는 한 개의 파일이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죠. 자, calculate 만들고 여기에다가 뭐를 만든다? 그죠?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다라는 거죠.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건데요. 그죠?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건데 얘는 int i와 int j, int i1, i2로 하죠. 우리 저것처럼 i1과 i2로 하겠습니다. i2로 이렇게 정수란 걸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그죠?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리턴 하는데 뭐를 한다? i1과 i2를 갖다가 더해서 리턴한다. 요 리턴이 있으니까 리턴 하는 것에 정수와 정수를 더한 정수잖아요. 그럼 요 앞에다 뭐를 줘야 된다? int라고 적어줘야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요 클래스에서 요 클래스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 다시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calculat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뭐 한다? 여기 public을 붙여준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와갖고 제일 먼저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클래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클래스는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어 사용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만들어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한다? CALC를 가지고 CALC 요 이름은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그죠? 만들고 equal new CALC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요거 만든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메모리에 보면 그죠? 요거 1번 요걸 뭐 만듭니까? 그죠? calculate이라고 하는 CALC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제한이 요 나중에 CALC라고 하는 소문자 얘는 나중에 뭘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요것은 나중에 이것도 절대 주소로 바뀌겠죠. 그죠? 누가 로더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죠? 운영체에는 로더라는 프로그램이 올려준다. 왜? 앞에 있는 메모리 상황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번지를 딱 정해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 얘의 실제 번지는 그죠? 이제 우리가 8비트씩 해가지고 0번지부터 해서 쭉 적혀져 있단 말이죠. 이게 그죠?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적혀져 있는데 그중에 CAC라고 하는 이 번지는 아직은 뭐가 안 됐고 절대 주소가 안 됐고 얘를 갖다가 어디로 하면 이제 매물 올라갈 때 이제 위치를 잡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 두 마디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CLC라고 하는 뭐가 그죠? 이제 변수가 생긴다. 소문자 CALC는 변수입니다. 변수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행동은 뭐죠? 요 행동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이제 어딘가에 뭐가 있다. CALC라고 하는 클래스 코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얘를 갖다가 new 연산을 하면 얘가 복사가 되면서 여기에 만들어진다. 우리는 얘를 쓰지 않고 얘를 씁니다. 이유는 그죠? 메모리 주기억 장치 올라오면 다 쓸 수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뭐를 쓰는 이유는 그죠? 그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어 쓰는 이유는 한번 복사를 쓰는 이유는 복사를 할 때 두 개를 합치기도 하고 다른 부분을 수정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가 200번지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고? 200번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200번지. 그래서 얘는 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이꼴이라는 것이 여기 세 번째가 뭐 한다? 여기다가 뭐를 넣는 거? 요 번지를 넣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어쨌든 저렇게 만들어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 자, 여기서 CALC, 소문자 CALC, 그죠? equal, new, 그죠? 그 다음에 뭐, 생성자 메소드를 주는 거죠. 생성자 메소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메소드 생략하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죠? calc. 뭐 add라고 하는 함수 메소드를 이용하는 거죠. 메소드를 이용하는데 여기 얘가 그죠? 만약에 3과 4라면 얘를 갖다 찍어 보면 요거 자체가 리턴 값이잖아요. 리턴 값. 그죠? 그래서 얘를 바로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한다? 디버그 점 로그로 해서 얘를 뭐 한다? 이렇게 다 찍어 보는 거죠.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와가지고 우리 한번 실행시켜 보죠. 콘솔에 보면 이렇게 7이 찍혀져 있을 겁니다. 7이 찍혀져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디버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 더 찍어 주려고 합니다. 디버그를 위해서 찍어 주려고 하는데 자, 이거를 찍어 주고 싶은 거예요. 디버그에 찍어 주는데 얘는 3,4,5가 되는 거죠. 그죠? 세수를 더하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소드는 두 수를 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원래라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퍼블릭으로 해서 int add 3를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int i1, int i2, int i3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return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제 add 3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 여기 7과 12가 찍히는 거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나중 되면은 뭐 이 뭐지? add 3였나? 아니면 세순대 3 add였나? 뭐 이렇게 이런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구별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갖다 이렇게 쓰면 자 시그니처 기억납니까? 시그니처가 뭐뭐 있었죠? 일단 그 메소드 이름이나 여기 있는 매개 변수의 개수 여기 지금 매개 변수 개수가 틀리죠? 다음에 할 매개 변수의 형 이렇게 틀리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를 하고 싶은 거냐니까 이런 거죠. 여기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얘가 호출되고 여기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얘가 호출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가능해요. 왜? 요 뒤에 매개 변수의 개수를 보니까 얘가 아니고 얘인 거죠. 3개짜리니까. 얘가 실행된단 말이죠. 자, 그럼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죠? 뭐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debug.log done이라고 나오게 하죠. 이렇게. 그죠? 그럼 done이 찍히면, 그래서 다 나오면, 숫자가 나오면, 가상값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해 봅니다. 예, done까지 잘 찍히네요. 그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2개 이상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하나 해보는데요. 그죠? 여기에 뭐 debug.log에서 calculate 메소드 인스턴스에서 메소드 add를 이제 호출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3F 4F F가 붙은 걸로 봐서 이거는 뭐다? 그죠? 그 뭡니까? 플로트형이죠. 플로트형인데 그러니까 실수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매개 변수에 뭐가 형이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정수고 얘는 실수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따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한다? public 역시 int에서 add 그죠? 뭐 플로트 f1 플로트 f2를 주는 거죠. 이렇게 플로트 f1하고 플로트 f2를 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턴을 해주는 거죠. 리턴 해주고 뭐 f1과 f2를 더해가지고 리턴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됐죠? 리턴하는 형의 그 뭡니까? 종류가 리턴 값이 실수 플로트니까 여기도 뭐 한다. 요거 대신에 플로트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도 또 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다시 와가지고 실행을 시켜봅니다. 예, 잘 지키고 있죠? 응? 잠깐만요. 네, 요 3F 좀 그렇네요. 그죠? 3.2F로 하죠. 이렇게. 한 개. 좀 다르게. 됐습니까? 이거 4.3으로 할까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수 2개를 더하나 정수 3개를 더하나 뭐 하나 그 실수를 더하나 이렇게 계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드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오버로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거죠. 자판기에 동전 투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건 누구를 위한 거다? 사 먹는 사람. 그죠? 그 이제 소비자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마찬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add라고 하는 요 메소 클래스 calculate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은 뭐 선배 프로그래머고 얘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다? 후배 프로그래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쓰기 훨씬 쉬워진 거죠. 다 풀려고 그냥 애들하고 쓰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해하셨나요? 그죠? 자, 여기는 이제 더블형 하나 더 있는데, 더블은 생략하겠습니다. 더블은 생략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죠? 오버로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개념을 먼저 한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똑같은 이름의 그 메소드를 갖다가 뭐 한다 여러 개 쓰는 거죠. 여러 개 쓰는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죠?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고 그죠? 한국말로는 다중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니까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쓰는데 아이디어는 시그니처 중에 한 개는 달라야 된다. 시그니처가 뭐고 하니까는 메소드 명이 다르든지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든지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 다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 같은 걸 여러 개 구현하는 걸 갖다 말하는 다형성이다. 그렇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밑에 보면 다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동일한 메소드를 다르게 사용하는 거고 뭐 상속을 이용하여 여러 클래스 타입을 하나의 클래스 타입 사용하는데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걸 갖다 다형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예제가 두 개가 있는데 밑에 예제는 그 C샵 예제니까 이거 뭐 안 해도 되겠고 방금 내가 했던 요 예제 요것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메소드 오버로딩 아시겠나요? 예,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